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안의 화제죠. 정말 깜놀할 만한 그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두둥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 장안의 화제죠. 일단 그 신풍제약 주가 전망을 좀 나름대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듯이 일단 회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회사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스피드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배 구조 굉장히 중요하죠. 지배 구조. 주식회사 송암사라는 이게 비상장사인데요. 주식회사 송암사가 27.97%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회사 송암사의 최대 주주는 장원준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72.91%의 지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자라는 분이 11.95%, 장원준이라는 분이 0.19%. 그래서 지배 구조만 놓고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이 최대 주주인 주식회사 송암사의 그 재무 구조를 간략하게 보면 자산 총계가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채 총계가 딱 봐도 벌써 부채의 총합이 자산의 총합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자본 총계 그리고 매출액이 이 정도 되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은 좀 마이너스가 났네요. 그래서 이거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배 구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지배 구조상으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주요 사업은 지주회사죠. 지주회사 및 부동산 임대업 뭐 대부분의 지주회사들이 다 그렇듯이 주식회 송암사도 그렇네요. 그리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 보면은 사업의 내용을 보면 회사는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관절 기능 개선제, 뭐 고혈압 복합제, 유착 방지제 쭉 있어요. 고지혈증 복합제. 고지혈증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너무 많이 혈관에 끼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소염 진통제, 뭐 기타 등등해서 쭉 있습니다. 이렇고 그래서 주로 약을 만드는 회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완제 의약품을 많이 만들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졌습니다. 지금 코스닥 33위가 돼버렸죠. 9조 8,800억 엄청납니다. 시가총액. 영업이익이 근데 46억밖에 안 돼. 그래서 퍼가 무려 5,208배. 굉장히 고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발행 주식수는 총 5,298만 주. 아, 이게 좀 걸리네요. 이 퍼라는 게 뭐냐면 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시가총액이 9조 8,800억, 약 10조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 10조라는 돈을 주고 회사를 통째로 내가 인수했을 때 내가 여기 들어간 돈이 10조가 있잖아요. 10조를 과연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내가 이걸 본전을 다 뽑아낼 수 있냐 그걸 보는 건데 46억씩 이게 지금 2020년 1월 1일부터 9월까지 46억 9개월 동안의 영업이익이 46억인데 뭐 대충 뭐 계산해 갖고 12월 뭐 1년치라고 보면 한 60억이라고 칩시다. 1년간의 60 영업이익이 60억을 내는 회사인데 이게 10년이면 600억 그죠? 100년이면은 뭐야 6천억 1000년이면 6조 1000년도 더 걸려. 그래서 5208배라는 거 P가 5208배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이 9조 9800억 8800억을 주고 이 회사를 내가 통째로 사면 약 5200년 동안에 내가 걸려서 본전을 뽑아낼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퍼예요. 원래 그 제약사 바이오 기업은 뭐 바이오 기업은 특히 더 그렇지만 퍼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뭐 기본이 뭐 100배 200배 가는데 그런 걸 감안은 하더라도 굉장히 고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오르는 바람에 그랬죠. 5200, 800배, 5200, 800 이게 좀 마음에 걸려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 그 다음 재무구조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산 총계가 6천억, 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자산이 4,330억. 아직까지 양호합니다. 좋아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400억. 괜찮습니다. 단기 금융상품 3개월 안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된 게 366억. 뭐 이 정도는 단기 금융상품에는 많이 투자를 안 했나 봐요. 매출채권 외상으로 판 게 887억. 매출채권이 많으면 안 좋은 건데 뭐 이 정도는 좋습니다. 양호합니다. 안 팔려서 쌓아둔 재고 자산 515억. 이 정도도 양호하네요. 그 다음 부채를 볼까요? 부채의 총 합이 2190억.
자산이 6천억이고 유동자산이 4,340억이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400억인데 부채는 꼴랑 2,190억밖에 안 된다. 좋은 겁니다. 유동부채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 1,580억 양호해요. 아직까지 좋습니다. 재무구조 나쁘지 않아요. 단기 차입금도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대출금, 대출받은 거 774억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 봤을 때 회사 자체는 의외로 제가 약간 좀 깜놀한 게 생각한 것보다는 회사 그 재무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고 비교적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본, 자기 자본은 3,810억 괜찮습니다. 이익 잉여금 매 분기마다 순이익을 계속 내갖고 이거를 쌓아놓은 거 총 합산이 1,380억. 나쁘지 않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신풍제약이 사실은 제가 그 이번 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알게 된 종목인데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재무 상태가 양호하구나 이걸 많이 느낍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을 볼까요? 이거는 그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9개월간의 매출액인데요. 1,400억이다. 괜찮네요. 전년도 동기는 1,350억이다. 그래서 매출액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46억밖에 안 났어요. 전년도 동기도 45억. 이것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크게 상승한 건 없다. 증가한 건 없다. 영업이익률이 4%밖에 안 된다는 게 그 보통 제조 평균 영업이익률이 한 10% 하면 많이 하는 거거든요. 보통 7, 8%, 삼성전자도 한 6%, 7%밖에 안 될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제약사는 물론 영업이익률이 제조업에 비하면 좀 낮긴 낮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라는 거는 약간 좀 다소 실망스럽긴 한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30억이다. 전년도 동기는 17억을 했는데 약 2배 정도 증가했죠. 괜찮습니다. 그 다음 현금 흐름표 볼까요?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흐름 152억이다. 이거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실제 영업을 해갖고 법인 통장에 꽂힌 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152억이 현금이 꽂혔어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어딘가에 투자를 했는데 78억이 괄호친 거는 빠져나가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78억으로 어딘가에 투자를 했다. 그리고 단기 금융상품으로 이건 좀 많이 취득을 했네요. 680억. 단기 금융상품 있잖아요. 예를 들면 ELS라든가 이런 거 그런 데다 많이 투자를 했나 봐요. 유형 자산 취득한 거는 1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투자 활동을 일단은 어딘가에 투자를 했다는 거니까 78억이 나갔다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 다음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게 마이너스가 나는 게 좋은 건데 왜 마이너스가 나는다는 건 이제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게 플러스가 됐어요. 그래서 2,140억이 지금 들어왔는데 이게 왜 어디서 이렇게 들어왔나 했더니 자기 주식을 이번에 처분을 해갖고 2,150억이 들어온 겁니다. 회사 통장으로. 그래서 이 처분을 얼마로 했나 했더니 주식 그 처분한 수량이 128만 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주당 처분가액이 16만 7천 원. 이거는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최대 주주가 경영권이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 일부 살짝 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주식을 파는 거는 우리가 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손가락질 할 필요는 없죠. 예전에 제 기억으로 2011년도인가에도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이 그때 막 최고가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던 상태였는데 SM 주가가 6만 원대까지 근접하니까는 그 이수만 회장이 일부 팔았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왜 팔았냐 그래갖고 그때 그래갖고 갑자기 하한가를 맞고 그랬었는데 금방 회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그래서 2,150억이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간략하게 좀 재무 상태를 살펴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결론 나쁘지 않다. 좋은 회사다. 괜찮은 회사다. 지배구조도 나쁘지 않다.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1차 결론 회사 자체는 절대 나쁜 회사가 아니고 훌륭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좋은 회사다. 경영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 모멘텀 있을 거 아닙니까? 모멘텀은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깜짝하고 등장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왜 이 회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길래, 여기 그림에도 보이시지만 이 회사에서 원래 말라리아 치료제용으로 피라맥스라는 걸 만들고 있었어요. 이게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 굉장히 저렴하죠, 비용이. 말라리아 치료제인데 그 렘데시비르라고 아시잖아요. 그 약도 원래 말라리아 치료제로 나온 건데 그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래갖고 이 피라맥스도 지금 임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 치료제 피라맥스, 그러니까 둔갑을 해버렸어요. 원래 말라리아 치료제용으로 개발을 한 건데, 팔고 있는 건데,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갖고 임상, 그래서 임상 1차를 들어왔는데 조만간에 임상 1차 완료가 되죠. 그래서 임상 1차 완료를 앞두고 주가가 지금 3거래째 계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신풍제약은 앞서 지난 7월 미국 국립보건원에 말라리아 치료제로 이용되는 피라맥스의 코로나19 임상 2상을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7월에, 올해 7월 2020년도 7월에 임상 2상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 그럼 임상 1차 완료일은 이달 12월 중이고요. 최종 완료일은 내년 2021년 2월이다. 일단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2상 신청해 놓은 상태고 1상은 아직 최종 결과는 안 나왔어요. 근데 뭐 기대감으로 가는 거잖아요. 주가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피라맥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피라맥스의 주요 성분이 피로나리딘이라고 합니다. 피로나리딘. 이 성분이 약 70%에서 최대 맥시멈 90%까지 이 효과가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래서 치료제로도 그러고 예방제로도 효과적이다. 그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그 신종플루 치료제로 나왔던 그 타미플루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래는 제가 알기로 신종플루 치료용으로 만든 그게 아니에요. 그 약이. 근데 그게 신종플루에 또 탁월한 그 치료 효과가 있다. 그래갖고 그것도 많이 팔렸죠. 그리고 더불어서 예방 효과까지 있다. 타미플루가. 그렇게 많이 알려져서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뭐 주가가 엄청 가는 바람에 그때 시가총액이 뭐 몇백 배 불어나는 그런 상황이죠. 신풍제약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풍제약을 보면서 타미플루의 그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데자부가 자꾸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피로나리딘이, 그럼 혹시 독성, 이 임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안전성이잖아요.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난다든가 이러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독성을 많이 보는데, 피로나리딘의 그 독성에 대해서는 이미 임상 4상까지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성 효과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이 피로나리딘이 독성이 있다라는 그런 논문은 현재 그 어느 논문에도 나와 있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희망적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라맥스는 3만 원 정도로 타 항체 치료제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항체 치료제가 보통 이제 비싼 거는 뭐 300만 원, 400만 원씩 해요. 그거에 비하면 이게 뭐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약 100분의 1 정도의 굉장히 비교적 저렴한 그런 약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다음에 그 여기까지 그렇고 피라맥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고, 이 신풍제약에 대한 그럼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리스크는 뭐냐? 리스크가 없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항상 주식 투자하실 때는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너무 주가가 올라 버렸다. 너무 급등을 했다. 그래서 이게 타이밍 시점상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냐.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그게 너무 올랐다. 아까 그랬잖아요. 퍼 가지가 5,000배가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약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제약 바이오주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 임상 실패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반드시 모든 임상에는 실패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심할 수만은 없다. 물론 독성이 없는 걸로 효과가 났지만, 이게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임상이 1차 완료일 1차 지금 하고 있는데 1차 완료일, 최종 완료일은 내년 2월로 보고 있고, 아마 근데 올해 이달 중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겁니다. 이게 실패할지 성공할지 그 성공 여부에 대한. 그래서 임상 실패 가능성이 또 있지 않을까. 그리고 1상을 그 성공한다고 해도 2상이 중요하죠. 2상과 3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1상은 소규모로 건강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보통 그렇게 크게 실패는 잘 안 해요. 어떤 약이든. 근데 2상, 특히 3상까지 가면은 대규모로 이제 환자를 모집해 갖고 그 투여를 하기 때문에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2상까지는 성공했다가 3상에 가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 실패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하길 바라지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주가 차트, 주가를 잠깐 좀 볼까요? 그래서 주가 보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27,350원일 때가 있어요. 이게 최저점 2020년 6월 30일까지가 27,350원이었는데 이때부터 올라갔고 2020년 9월 21일 날 최고가를 찍었죠. 21만 4천원. 약 10배 가까이 8배 9배가 올라 버렸어요. 그리고 이때 2020년 9월 21일 요 근방으로 해갖고 차트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보면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적당한 이격을 보이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다시 하락을 해서 5일선이 21선 뚫고 내려왔다가 61선을 타치했다가 다시 반등 나왔다가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가서 이날 2020년 11월 13일 날 121선을 살짝 터치를 할 뻔했다가 다시 끌어올려서 다시 가다가 이때 2020년 12월 1일 날 이때 61선을 확 뚫어버렸죠. 꼬리도 없습니다. 이 모양이 보니까 뚫고 그 다음날 12월 2일 날 급등이 나왔죠. 23%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날짜가 2020년 12월 4일 오후 1시 46분인데요. 이때 오늘 3.91% 상승세를 보이면서 18만 5,500원을 지금 기록하고 있네요. 조금만 더 가면 전고점인 최고점인 21만 4천원을 뚫을 것도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누차 계속 강조하지만 이게 너무 올랐다. 퍼가 이게 5,000배가 넘는다는 게 이게 저는 계속 마음에 좀 걸리고요. 그러면은 뭐 늘 그렇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선 그래도 결론을 내드려야 되니까 결론. 신풍제약을 신규로 한번 매수해 볼까 생각하고 계신 분은 뭐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르긴 했는데 단순히 주가 모양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이 차트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붕괴되어 버렸다 이렇게까지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은 첫 번째, 내가 여윳돈이 있다 그러면 요 며칠만 그냥 짧게 보시고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하다. 대신 짧게 보세요. 이게 언제 또 조정 하락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난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있기는 한데 난 여윳돈이 아니야. 이거는 여윳돈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신 분은 좀 기다려 보시라. 한 번이라도 좀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임상 일상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보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계속 갖고 계신 분들은 글쎄 한 30% 내지 40% 정도만 파시는 게 어떨지 제가 좀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리스크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임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상 일상도 아직 최종 결과가 안 나오고 어쩌면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 30% 내지 40%만 좀 파시라. 그거 제가 권유해 드리고요. 나머지 한 60% 내지 70% 정도는 그냥 갖고 계셔 보세요. 차트가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풍제약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